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책을 구매해 주시고 리뷰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한 권씩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땡겨요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배민과 쿠팡이 완전히 장악했던 배달앱 시장에서 공공 배달앱이 땡겨요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땡겨요의 월간 활성 방문자 수는 478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이냐면 8월 요기요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483만 명입니다. 이제 요기요와 불과 5만 명 차이밖에 나지가 않는 상황이죠. 언제든지 땡겨요가 요기요를 제치고 배달앱 3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월 말 기준 누적 매출액도 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1% 폭증했고 회원 숫자도 211만 명으로 48.1% 증가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땡겨요를 신한금융그룹에서 분사해 따로 평가할 경우 기업 가치가 최소 4천억 원대는 된다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2022년 앱 출시 이후로 지지부진했던 땡겨요가 어떻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땡겨요가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생회복 쿠폰 최대 수혜자.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저번 1차와 마찬가지로 이번 2차 민생회복 쿠폰도 지역화폐로 받으면 땡겨요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민의 경우 가게 배달에서만, 그것도 만나서 카드 결제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쿠팡이츠는 아예 배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땡겨요는 결제 수단에서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땡겨요에 입점만 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이 민생회복 쿠폰을 사용해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현재 서울의 경우 지역화폐로 땡겨요를 주문할 경우 최대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서울 배달 상품권으로 10% 페이백에 땡겨요 포인트 5% 적립까지 되기 때문에 최대 3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혜택에 더해서 가게 및 프랜차이즈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브랜드 쿠폰까지 모든 쿠폰이 중복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까지 더하면 할인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서 많은 체리피커들이 땡겨요로 주문을 하고 할인된 금액을 서로 자랑하듯이 커뮤니티에 인증을 하다 보니 말 그대로 저절로 바이럴이 되어 땡겨요의 홍보가 되어버린 거죠. 24,000원짜리 내내치킨을 쿠폰 다 먹여서 땡겨요에서 하면 단돈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이죠. 배민 쿠팡의 경우 쿠폰을 많이 받아도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건도 까다롭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만 놓고 보면 땡겨요로 먹는 게 가장 혜택이 큰 거죠. 그리고 현재 땡겨요의 경우 2만원 이상 2번 주문하면 1만원 쿠폰을 무제한으로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겨요를 안 쓸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도적으로 낮은 수수료. 자영업자 입장에서 배달앱 수수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현재 매출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8%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달비 3,400원은 따로 내야 하죠. 거기에 또 추가로 결제정산 수수료까지 최대 3%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노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사실상 수수료 플러스 광고비 이중 부담 구조입니다. 사장님들은 손님이 앱에서 내 가게 주문 안 하고 메뉴 구명하라고 누르기만 해도 최대 1,000원씩 나가는 우리가의 클릭 같은 수수료 폭탄 광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비싸다고 안 하면 주문이 아예 없으니까요. 쿠팡이츠의 경우 기존 수수료에 더해서 아예 주문 금액의 퍼센트로 최대 25%까지 가져가는 광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배민이나 쿠팡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반면에 땡겨요는 다릅니다. 중개 수수료가 최대 2%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4,500원짜리 땡겨요 주문의 경우 중개 수수료가 538원밖에 안 나오는데 같은 금액을 배민 쿠팡으로 주문이 들어올 경우 7.8% 기준 1,911원을 내야 합니다. 주문 한 건당 무려 1,4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땡겨요의 경우 주문이 들어오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영수증에 다 표시를 해주는데 그만큼 저렴한 중개 수수료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 객단가 25,000원, 배달이 하루에 30건씩 들어오는 가게의 경우 극단적으로 배민 쿠팡 주문이 모두 땡겨요로 대체될 경우를 가정하면 한 달의 수수료 금액으로만 약 125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면 1,5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비용이 절약이 되는 거죠. 거기에 서울사랑 상품권 같은 전용 상품권을 통해 결제하면 결제정산 수수료는 아예 0%입니다. 배달의 경우 이제는 매출이 아무리 늘어봐야 가져가는 순수익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으면 몸만 고생하고 나중에 세금 폭탄만 두드려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손익구조를 확보해야 하는데 땡겨요를 쓸 경우에 수수료가 낮다 보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훨씬 큰 거죠. 거기에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이라 광고 없이도 기본 노출이 가능합니다.
따로 특별하게 과금해서 쓰는 광고가 현재 없고 주문 수가 높거나 쿠폰 등을 쓸 경우 노출이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배달을 운영하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 기존 배민 쿠팡의 횡포에 질린 사장님들이 땡겨요의 세팅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최근 공공배달의 활성화 정책에 불이 붙으면서 땡겨요에 집중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땡겨요에 입점해서 행사를 거는 경우가 늘어났고, 여러 수많은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면서 예전에 땡겨요는 시켜 먹을 데 없다고 했던 말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웬만한 브랜드가 다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도 좋죠. 그리고 세 번째, 배민 쿠팡의 삽질. 최근 들어 배민과 쿠팡은 사장님들의 민심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배민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었던 정액제 광고인 울트라콜을 없애버리고 정유령 광고 방식인 오픈리스트, 배민 배달로 상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사장님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거기에 오가클 가격 인상, 광고 노출 개편 등 수없이 많은 변경들을 소상공인들의 동의 없이 밀어붙였죠. 쿠팡이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개 수수료 인하라고는 했지만 결국 배달비를 2,900원에서 3,400원으로 올리는 말뿐인 중개 수수료 인하를 강행했고, 신규 고객, 기존 고객 광고 시스템을 개편하고 가게의 자체 할인을 요구하는 한그릇 배달을 확장하면서 민심을 잃어갔습니다. 거기에 배민의 경우 2023년, 24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익의 대부분을 딜리버리 히어로의 모국인 독일로 유출해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추가가 되었죠. 쿠팡이츠 또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쿠팡의 자회사입니다. 즉 두 기업 모두 외국계 자본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사장님들의 정서적 반감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현재 배민의 경우 로드러너라는 라이더 근무 형태를 스케줄제로 강제로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일어나면서 라이더분들의 민심도 많이 떠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공공배달인 땡겨요가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땡겨요는 기존에는 가게 배달, 즉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가게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땡배달이라는 자체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가게들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땡배달의 경우 9월 17일부터 서울 전역에 오픈이 된 상태이고, 현재는 바로고에 위탁이 되어서 기존 요기요 익스프레스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달 대행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땡겨요에 가게들이 입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에 소비자 배달비 또한 멤버십 같은 거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대 900원까지만 받고, 신한은행 계좌로 결제 시 아예 월회비 없이 무료 배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땡배달의 경우 고정 배달비 3,300원만 내면 되고, 따로 기상할증이나 거리할증, 명절할증 등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배달 대행사의 불만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가게 입장에서도 한번 써볼 만한 거죠. 수수료도 2%밖에 안 되니까요. 저도 저번에 가게 배달을 접으면서 땡겨요를 못 쓰고 있다가 이번에 땡배달 출시 이후로 다시 땡겨요를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비 쿠폰 이후로 땡겨요 주문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물론 땡겨요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자체 배차 서비스 땡배달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지만 아직 배달 품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민이나 쿠팡은 주문이 들어오면 거의 즉시 배차가 되지만 땡겨요는 주문 후 30분 넘게 배차가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피크타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땡겨요는 자체 라이더 풀을 운영하지 않고 바로고 같은 대행사에 물량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라이더 입장에서는 기본 단가가 4,000원이 넘는 가게 직배콜이 먼저고, 단가가 3,000원 초반대인 땡겨요 배달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배차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고객센터 연결도 큰 문제입니다. 요즘 전화를 걸면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 대기를 해야 하고, 조리 시작 이후에는 매장에서 자체 취소도 못합니다. 음식은 식어가고 있고 고객은 계속 배달 언제쯤 오냐고 전화가 오는데 고객센터는 통화도 안 되니 사장 입장에서는 진짜 헬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메뉴 사진 하나 등록하는데도 승인 나는 데까지 몇 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땡겨요는 단순한 이벤트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민 쿠팡을 진짜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